상위급지를 갈아타려고 하면은요, 상급지 갈아타기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지금 그 원칙에 좀 위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 구독자 사연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기업 맞벌이로 연봉은 더해서 한 2억 정도이고요. 아내가 이제 육아휴직 예정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현재는 주택이 이제 두 채가 있어요. 동전주택이 동탄 시범, 그리고 신규주택이 성남에 있는 산성역 프레스티아. 지금 일시적 2주택인 상황이신 것 같아요. 23년 1월까지 동탄을 매도하게 되면은 이제 비과세죠. 그리고 현재 산성역 프레스티아 성남에서 거주를 하고 계신 거고, 동탄을 매도하고 위례 갈아타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 및 외벌이로 전환되다 보니 두 채 모두를 매도하고 위례로 갈아타기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두 채 매도 시 순자산은 10억 정도이다. 신용대출은 1억 정도 이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상위급지를 갈아타려고 하면은요, 상급지 갈아타기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지금 그 원칙에 좀 위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은 동탄이 A라고 하죠. 그리고 B주택이 이제 성남의 주택을 갖고 있는데, 이 주택의 총 자산을 더하면 제가 봤을 땐 15억이 넘어요. 이걸 다 팔아가지고 위례로 간다는 얘기는 여기가 아마 시세가 지금 나와 있는 금매가 한 11억 내외 정도 할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15억이었는데 내가 이거를 팔고 상위급지를 갈아타려고 하는데 11억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올바른 갈아타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제 상위급지로 갈아타기를 하려고 할 때에도 내 자산이 줄어드는 선택지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위례가 아니라요, 적어도 급지를 더 높여야 되겠죠. 송파, 잠실권까지 보시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아내분은 이제 육아휴직을 했어요. 육아휴직을 했는데 다시 복직을 하지 않고 퇴직을 하면은 어찌됐건 내 연봉은 1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담보대출을 많이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면은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A주택이 이제 동탄이니까 동탄을 이렇게 매도를 해버리고요. 산성역 프레스티아, 성남을 이렇게 남겨두고요. 어차피 우리가 비과세는 일단 받는 걸 목표로 해야 되니까 비과세를 받고 B만 남겨둔 상황에서 C의 주택을 하나 취득을 하는데요. 이 C주택이 위례보다 더 상위급지로 갈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용산에 이런 정비사업구역을 살 수가 있어요. 동탄 시범이 아마 전세를 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세 자금을 빼고 판 자금, 그리고 약간의 신용대출을 더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용산에 구역이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 정비사업 구역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선택지가 더 좋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용산이 아무래도 작은 지분을 산다라고 보면 25평이 향후에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면은요, 용산의 신축 아파트는 최소 20억은 넘어갈 거예요, 향후에. 그럼 어떤가요? 내 자산이 또 줄어드는 선택지가 아니잖아요. 내가 팔더라도. 그리고 지금 산성역, 성남에서 계속 거주를 하면서 용산에 하나의 주택을 더 가져가는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안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제가 기간을 보니까 23년 1월까지 동탄을 매도해야 비과세인데요. 지금 11월 말이거든요. 두 달도 채 안 남았기 때문에 과연 이때 까지 내가 이거를 매도할 수 있을까입니다. 매도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매도가 안 된다라고 하면 너무 저가로 급급매로 던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들고 가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개 아파트가요, 가격이 너무 빠져 있고요, 충분히 미래 가치가 있는 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A하고 B하고요, 저를 다 들고 가고, 아마 12월에 아파트 임대사업자가 부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책을 보고 A를 이렇게 딱 등록을 해버리게 되면 내가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유자금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C주택을 서울권에 정비사업 구역을 하나 더 사는 거고, 얘도 이렇게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가요? 이 3번의 선택지도 보면은 자산의 볼륨이 커지는 선택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 시점에 내가 B주택을 좀 비과세 받아가지고 상위급지로 갈아타는 선택지를 그 이후 타이밍에 다시 잡아보는 게 좋은 겁니다. 1번, 2번, 3번의 선택지는 자산이 다 더 늘어나는 선택지니까 본인 어떤 아내분의 육아휴직 연봉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전략을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지금 좋은 단지를 들고 계신 거죠. 동탄역 시범 단지를 들고 계신 거고, 뭐 가격이 많이 빠졌지만은 다시 저는 상승 반등 가능성이 매우 높은 단지라고 보고요. 성남에 있는 단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성남도 가격이 많이 빠졌지만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단지입니다. 그래서 좋은 단지
단지 이런 것들을 두 개를 팔고 내가 위례로 이렇게 자산을 축소해서 가는 거는 선택지가 좋지 않고요. 굳이 내가 상위급지를 갈아타야 된다라고 하면은 못해도 이 헬리오시티나 이 위쪽에 잠실권 단지를 노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는 뭐 아내분의 뭐 육아휴직 그리고 복직 상황, 내 연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이런 부분이 어렵다라고 하고, 그리고 종전주택이 동탄인데 23년 1월까지 매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안 팔릴 수도 있으니까 안 팔린다라고 하면은 굳이 너무 헐값의 매도는 안 하셔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임대사업자가 12월에 개편돼서 발표가 될 거예요.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와 관련해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소형 아파트에 대해서도 등록이 된다라는 거예요. 소형 아파트라고 하는 거는요, 60제곱미터가 넘지 않는 이하의 주택을 얘기하는 거고요. 요게 이제 발표가 되면은 등록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수요들이 좀 많아지게 되면은 시장의 매물은 더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좀 호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떤 내용들이 뭐 발표가 될 거냐라고 하면은 과거에 나와 있던 자료를 좀 참고를 해보면 됩니다. 가장 큰 게 요 종부세 합산 배제에 대한 부분하고요, 요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의 혜택을 살펴가지고 혜택이 좋다라고 하면 등록을 해서 쭉 들고 가셔도 좋은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